안녕하세요. 달빛아니온 원장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20번째 연재로 평영공 수련입니다. 노산에 거주하던 용문파의 세 분 노인이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법을 이용하여 이 어린 제자 왕력평을 수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영보 통지능 내공술 중에 평영공을 왕력평에게 스승님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평영공은 영보통 공법 중에 하나로 외동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명공에 속하는 거죠. 마음법보다는 이제 육신을 다루는 겁니다. 고대 톤압술에서부터 유래하여 변화 발전한 것입니다. 이 공은 순서에 따라 사지의 동작을 취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호흡 방식을 결합해 수련하는 것으로 우리 몸의 모든 틈새를 통하여 모든 열린 구멍과 땅구멍 등 우리 몸에 열린 땅구멍을 포함해서 눈, 코, 귀, 입 등 모든 곳을 통해서 식물이나 사람, 나아가 자연의 어떤 물체와도 서로 간의 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와 은염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련자는 사람과 식물 또는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사람 간 또는 사람과 자연의 물체와 상호 기를 교환하여 기의 상호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평영공이라 지은 것입니다. 청정도인이 앞에 서 있는 큰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왕력평에게 말하기를, 이 소나무가 보이지 않는가? 오늘은 이 소나무를 가지고 수련하겠다. 나무를 가지고 수련하는 것을 고대에는 주수라고 하였다. 이 나무는 아주 크고 굵고 똑바로 하늘 높이 쏟았다. 수년간의 혹한과 혹서를 견뎌내고 비바람을 견뎌낸 아주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인 것이다. 이 나무 안에는 우리가 수련하여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기가 흐르는 통로, 피가 흐르는 통로, 배설의 통로가 있다. 이 나무 또한 기가 흐르는 통로, 물이 흐르는 통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로, 배설하는 통로가 있다. 평영공은 주로 인체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로 발산하고 내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수련하는 것이다. 나무를 가지고 수련하는 것은 나무의 기와 나의 기를 서로 교환하여 인체의 음양오행의 평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나무의 색깔이 다 다르니 그 색깔에 따라 오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소나무는 색깔이 녹색이니 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체에서는 간이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소나무는 우리 몸의 간의 기운과 대응하는 것이다. 만약 간의 병이 있다면 그 병의 원인으로 물이 약하여 간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 즉 물이 약하면 나무를 키울 수 없으니, 즉 목이 마르는 것이니 나무가 마르는 것이니 간의 병이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신장이 물에 해당하고 물은 검은색이니 검은색 나무를 가지고 수련하여 물의 기운을 받으면 간병이 좋아지는 것이다. 나무 중에는 측백나무가 검은색이니 오행 중 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즉 먼저 측백나무로 수련하여 신장의 기를 보완하고 그런 후에 소나무로 수련하여 간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다. 간병에는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화가 왕성하게 치솟아 간병이 되는 수가 있다. 화가 왕성하면 나무가 타 죽으니 결국 간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간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화를 잡는 수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금이 왕성해도 간병이 될 수 있다. 금은 나무를 베어버리니 나무에는 상극이라.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금을 억제하는 수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 나무의 색깔을 보고 오행을 결정하여 수련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 몸 내에 음양오행의 평행을 회복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청정도인이 오행, 상생, 상극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력평은 이전에 한번 무국도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이번에 설명을 듣고는 확연히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정도인이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을 하는데 왕력평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의학의 기본 사고방식인데요. 혹시 한의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간단히 오행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죠. 그래서 이게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쇠붙이고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장부로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련을 갖고요. 이 색깔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입니다. 이게 이런 관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 목화토금수로 구별하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다음 것이 자식입니다. 나무가 불을 도와주죠. 그쵸? 나무가 있어요. 불이 활발 타오르죠. 이 불이 토를 그러니까 대지가 따뜻해야 많은 생물이 자라죠. 이 토가 금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새부치들이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모든 금속이. 또 이 금이 물을 낳습니다. 물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앞에 것이 뒤에 걸 도와줘서 상생입니다. 그것도 부모라고도 하죠. 뒤에 것에 자식이 낳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를 건너가면 이게 이렇게 하나를 건너가면 이게 상극입니다. 목이 토를 못 살게 굴어요. 인삼을 한번 심은 곳에는 7년 동안 못 쓰잖아요. 토가 말라가지고. 또 화는 금을 못 살게 굴어요. 쇠붙이를 녹여버리잖아요. 토는 물을 막아요. 물이 꼼짝 못하죠. 토를 흙으로 막아버리니까, 제방을 쏴버리니까. 이 금은요 나무를 못 살게 그래 잘라버리니까요. 쇠붙이가. 이 물은요 화를 못 살게 굴어요. 꺼버리니까. 이래서 이거 상극관계라는 것만 이해하면 오행을 다 이해한 겁니다. 상생과 상극. 그리고 우리 몸엔 이렇게 지금 우리 몸과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색깔을 보고 청색이면 푸른색이면 간에 좋겠다. 붉은색이면 심장에 좋은 거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붉은색의 기운을 많이 먹고 많이 받아들이고. 누런색은 이게 뭡니까? 비장에 좋으니까 비가 약한 사람들은 누런 것들. 그 다음에 폐가 약한 사람들 배가 그래서 폐가 좋은 겁니다. 하얀색으로. 신장이 검은, 그래서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것들이 신장에 들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검게 합니다. 머리카락은 신장의 기운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걸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평행공의 9가지 동작입니다. 청정도인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 평행공의 기본 동작에는 9가지가 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배워나가자. 말을 마친 후에 나무 앞으로 0.5m 앞으로 가서 선다. 나의 동작을 잘 보거라. 스승이 다리를 어깨 높일 만큼 자연스럽게 벌린 다음 양 무릎을 약간 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반신은 그대로 핍니다. 양팔을 부드럽게 올려요. 그래갖고 양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죠? 손바닥은 나무를 향하여,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가운데 있고 나무를 향해서 90도로, 둥그런 나무를 향해서 90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요. 이 무릎이 내 위에서 와서 발끝을 넘어가면 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릎은 굽힐 허리는 그대로 올라가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내가 서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무릎이 뒤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은 나무를 향해 90도가 되는, 이게 언젠가 전문적으로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수련법만 자세히 다른 데가 있는데 한번 소개할 겁니다. 거기서 자세히 소개하죠. 즉 나무를 팔에 벌려 손바닥으로 감싸 안는 형상입니다. 즉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손바닥이 옆으로
즉 나무를 팔을 벌려 손바닥으로 감싸는 형상입니다. 즉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양 겨드랑이가 몸맞떨어져야 합니다. 역자죠. 이 문제는 모든 자세에 해당이 됩니다. 동양의 수련법, 좌선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어떤 기공을 하더라도 이 양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것을 강조해요. 붙으면 안 돼. 이렇게 양 겨드랑이가 딱 붙으면 안 되고 양 겨드랑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할 때도 손을 앞으로 모으든 또는 도가처럼 무릎을 감싸 앉든, 항상 이 겨드랑이가 떨어지는데, 왜냐면 겨드랑이에서 사기가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은 살짝 감는데 정방향의 앞을 바라보고요. 턱은 살짝 당깁니다. 이 모든 자세가, 왜냐면 이 목이 꺾이면 안 돼요. 이 모든 자세가 그 어떤 신체의 부위도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렇다고 완전히 힘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참장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데 이 팔을 살짝만 주의 안 하면 공이 날아가고요. 공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짝만 세게 힘을 주면 공이 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할까요? 살짝만 힘을 줘도 되고 살짝만 방심해도 공이 날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순간에 손바닥에서 기가 움직여져야 돼요.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쉽게 기마 자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무릎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무릎 밑이. 그리고 정강이를 이제 넓적다리를 이렇게 넓적다리만, 무릎은 그러니까 발은 직각으로 이렇게 땅과 직각으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숙인다고 해도 항상 무릎이 이렇게 밀려나면 안 됩니다. 해도 뭡니까? 무릎을 숙인도 그대로 허리가 그대로 내려오고 무릎만 숙이는 겁니다. 여기 썼죠? 무릎을 굽히는데 자기 눈으로 내려봐서 무릎이 발가락 끝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허리를 펴고 상반신만이 그 자세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즉 대퇴부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하려고 심하게 굽히면 결국은 무릎이 발가락 끝을 넘어가게 돼서 흉하게 됩니다. 그럼 무릎을 다칩니다. 이렇게 오르내리면 결국 나무를 향하여 펼쳐진 양 손바닥도 나무를 따라 오르고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천천히 몸과 함께 손도 나무를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스승의 시범을 보면서 설명을 하기를, 호흡을 가다듬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몸을 일으키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면 벌써 손바닥에서 기운이 움직이죠. 동작은 아주 천천히 해야 하고 호흡은 가늘고 길게 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의념을 함께 집중해. 의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잡생각을 다 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 이게 도에 들어가는 바른 척경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의념을 양 손바닥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양 손바닥에. 그러면 생각하기를, 각기 나무가 지닌 고유한 색깔에 따라 그 색깔에 커다란 기의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나무로 보지 말고 그 녹색에 그냥 기가 꽉 차 기의 기둥이라고, 진동하는 기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무, 딱딱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덩어리다, 불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하면 불덩어리다. 녹색의 불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다. 예를 들면 이 소나무는 녹색을 띤 기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기의 양 손바닥으로 같은 녹색의 기를 발산하여 나무의 녹색의 기와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나의 녹색의 기를 나무에게 주고 나무의 녹색을 받는 것이죠. 쫙 교환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녹색의 기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나무의 녹색의 기가 들어온다. 내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올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 내쉬면서 천천히 그냥 생각을 그 한 가지에, 이 기가 나무랑 지금 계속 나무 덩어리하고 눈은 거의 감다시피 해도 돼요. 그럼 무릎을 살살 오르내리고. 왕력병이 스승이 가르친 대로 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스승은 옆에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일일이 주의할 점을 가르쳐주고 교정하면서 역병이 완벽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지도하였습니다. 몸 안에서 확실한 감각이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에 서산 산정상 주위에는 나무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주수를 수련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왕력병은 스승이 가르쳐준 시간에 맞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기 나무를 선택하여 수련하였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자세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절할, 절할, 뭐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는데요. 쌍수 대립, 뭐 검식 나동, 뭐 팔과 이구, 의구, 뭐 배수 참장이죠. 참장 쳐보시면 많은 자세들이 있을 겁니다. 참장이 기본, 모든 무술을 동양무술 하는데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마자세라고 하죠. 이 청정도인은 제자를 수련시키며 전력을 다했으며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새로운 수련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수련하는 나무 위에 큰 나무 밑에서 수련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했어요. 오르고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 도르래를 크다란 돌덩어리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도르래를 따라 이 돌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력병이 수련할 때 이 돌덩어리가 바로 머리 위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덩어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맞춰 왕력병이 상하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전적으로 역병의 수련에 이 스승이 그 무거운 돌을 아주 천천히 아주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 정말 이게 살신성인이죠. 다해서 자기 몸을 다해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제자가 거기서 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거운 큰 돌을 스승이 기를 다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거를 머리 위에 놓고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자세가 좀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승이 전적으로 역병의 수련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스승이 도르래 밧줄을 잡고 큰 돌덩어리를 반시간에 한번 오르내리는 속도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주 느린 것으로 이런 수련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호흡 또한 이에 맞춰서 극도로 느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4시간의 수련 동안에 겨우 8번 정도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건강무쌍한 젊은 소년이 일을 하고 나면 양 무릎이 시리고 통증이 오고 양 넓적다리가 흐물흐물하고 허리에 마비가 옵니다. 단지 큰 돌덩어리만이 머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스승이 옆에서 힘들게 친히 밧줄을 같이 잡아주면서 감들어가고 있다. 늙은 스승이 그 무거운 돌을 오르르 내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파김치가 되어 걸어갈 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음속으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제자를 비범한 사람으로 키워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져먹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제자를 부축하여 거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승도 어찌 쉽겠는가? 제자가 수련할 때 스승 또한 엄청난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돌덩어리 아래서 수련하기를 이제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 후에 왕력풍은 나무 아래서 수련하여 몸과 호흡을 고르고 기를 교환하는 공부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스승이 없이도 혼자서도 아주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육체의 수련 없이 강한 정신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강한 수련 속에서 엄청난 기가 생성되고 또 자연의 기운도 이제 자유자재로 자연의 기를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우주의 기로 함께 할 수도 있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수련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자, 다양한 강좌들 참고하시고요. 본 내용을 원하시는 분, 상한론 강독을 교재로 원하시는 분, 밴드에 들어오면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의학다함경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